네, 그림이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나와요. 학교에서 아무래도 좀 간략하게 그려진 그림을 보통은 냅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왜냐면 이제 이런 좀 복잡한 모양으로 내면 친구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단순한 그림으로 조금 그려보면,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핵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핵이 있을 거고, 핵 안에는 뭐 DNA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핵 주변에 이렇게 꾸불꾸불한 애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뭐죠? 소포체. 그리고 소포체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박혀있는 애들이 있죠. 이게 이제 리보솜이라고 할 거고요. 소포체랑 비슷한 모양인데 바깥쪽에서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죠. 이건 우리가 골지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액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개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엽록체를 볼 건데, 엽록체는 이렇게 동전이 쌓여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막대기로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그림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뭔가 쌓여져 있다라고 하면 엽록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세포를 감싸고 있는 걸 세포막이라고 할 거고, 세포막 바깥에 있는 거를 우리가 세포벽이라고 하죠. 그죠? 요 정도. 각각의 역할을 좀 간략하게 보시면, 핵은 뭐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죠? DNA를 통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엽록체는 뭐 하죠? 광합성을 하죠. 그죠? 광합성. 뭐 광합성이나 호흡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볼 거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호흡을 하죠. 그렇죠? 광합성과 호흡은 반대인 건데 이따 여기까지는 다시 볼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자, 얘네 셋은 이중막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막이 두 겹이에요. 알겠죠? 막이 두 겹. 그럼 다른 애들, 이중막이 아닌 다른 애들은 그냥 단일막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이 이제 하나인 거.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왜 이중막 구조인지는 예전 교육과정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볼까요? 자,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장소이고, 왜 길 안 나오지? 그 다음에 소포체는 여기서 만든 단백질을 운반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지트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뭐 몸 밖으로 분비해준다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 잘 안 나와요, 이게. 물론 이제 단백질만 분비하는 건 아니고 뭐 지질도 분비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액포는 노폐물 저장이죠. 그래서 노폐물 저장, 글씨 너무 안 나오네. 노폐물 저장인데, 액포는 보통은 식물세포에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나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식물세포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 동물세포에도 몇몇은 또 갖고 있대요. 좀 이제 원시세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또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런 애들을 동물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식물세포에 있다고만 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학교에 물어봐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뭐 액포는 식물세포에만 있나요? 이건 물어봐야 돼요. 알겠죠? 이게 농담이 아니고 물어봐야 돼. 알겠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식물세포에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엽록체, 그 다음에 뭐 액포, 그 다음에 여기 있구나. 세포벽이라는 게 있죠. 세포벽. 세포막은 조금 이따 좀 자세히 할 거고, 세포벽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키거나 또는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개. 요렇게는 뭐죠? 식물에만 있는 거죠. 그죠? 엽록체랑 액포랑 세포벽은 식물에만 있고 나머지는 동식물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포막이죠. 세포막.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충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인지질 이중충. 그리고 얘는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자, 세포막에서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좀 골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은 이렇게 해서 그림이 뭐 잘 그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우리가 요걸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죠. 인지질. 그래서 여기는 머리, 여기를 머리, 인지질의 머리 부분. 머리는 친수성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이제 꼬리 부분. 꼬리는 소수성이라고 하겠죠. 그쵸? 여기까지. 자, 그래서 머리가 양쪽을 향하고 있는 건 세포 안과 밖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은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세포 안팎이 이제 머리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뭐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막 단백질이라고 써 있는 책도 있고 그냥 단백질이라고 써 있는 책도 있습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뚫고 가는 모양으로 박혀 있기도 하고 그냥 중간까지만 박혀 있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다. 인지질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얘는 유동성이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잘 움직입니다. 알겠죠? 이게 우리 책에는 3D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단백질이 한 군데 딱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은 뱉는다. 이제 물질의 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세포막을 통해서 어떻게 물질이 이동되냐. 확산이랑 삼투가 있는데, 확산이랑 삼투. 오늘 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 확산이랑 삼투인데, 이렇게 볼까요? 물질의 이동. 자, 처음에는 확산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확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삼투. 좀 반대되는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확산 같은 경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이동. 그리고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걸 삼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의 이동. 그래서 물질이 이동하냐, 물이 이동하냐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농도라는 게 싱거운 거고 고농도가 짠 거잖아. 그렇죠? 우리 라면 끓일 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농도는 물이 많은 상태인 거고, 고농도는 물이 적은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투는 다른 말로는 그냥 물의 확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냥 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뭐 정확한 정의는 이거야. 그렇죠? 정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왜냐면 우리 농도를 얘기할 때는 물질이 얼마나 녹아있냐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물이 많냐 적냐로 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래서 뭐, 짠 소금물과 안 짠 소금물이 있으면, 짠 소금물은 소금이 많이 녹아있고, 뭐, 안 짠 소금은 소금이 조금 녹아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쵸? 용질로 보는 거예요, 용질로. 그래서, 예, 이거는, 개념 설명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확산이나 삼투나 얘네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확산이든 삼투든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치? 아니, 그렇잖아. 여기서 향수를 뿌리면 여기만 향수가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향수가 퍼지듯이 이건 당연한 현상이란 말이야. 삼투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렇잖아. 짠물과 싱거운 물을 섞으면 적당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확산이나 삼투는 얘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모가 없어요. 알겠죠? 에너지의 소모가 없으면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반대도 있단 말이야. 무조건 고농도에서 저농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럼 확산이랑 반대말이 있어요. 확산이랑 반대말. 이걸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동수송.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쓰겠죠? 그렇죠? 에너지를 쓸 거고요. 얘는 반대겠죠.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억지로 꾸역꾸역 다시 물질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확산이랑 반대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확산이랑 반대구나. 됐습니까? 네, 그지? 그러니까 오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개념은 이제 뭐 조금 하면 끝납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 165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단순확산과 촉진확산이 나올 건데, 자. 단순확산이 있고, 이제 촉진확산이 있는데, 별거 없어요. 단순확산은 인지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촉진확산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하나만 외워. 하나만. 알겠죠?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반대니까. 그래서 단순확산은 지용성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입자의 크기가 좀 작은 애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 폐포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확산이고요. 촉진확산은 반대겠죠. 그러면 촉진확산은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 물질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입자의 크기가 이제 큰 애들, 그렇죠? 그럼 입자의 큰 애들은 보통 이제 포도당이나 뭐 아미노산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온들, 전하를 갖고 있는 이온들, 그래서 나트륨, 뭐 칼륨, 뭐 있겠죠, 그렇죠? 이런 애들이 촉진확산으로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옆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있을 때 x축이 뭐 농도차고 y축이 속력이죠. 이동 속도가 되고 여기 농도차가 있을 때, 단순확산은 농도가 크면 클수록,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냥 확산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근데 이제 촉진확산은 어느 정도는 빨라지는데 한계치를 넘어가면 일정한 거예요. 왜냐면 쉽게 얘기하면 물질이 이동할 건데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막단백질이 다 일을 하고 있으면 통과하는데 좀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농도 차이에 비례하는 건 아니다. 특정 이상 넘어가면 속력이 이제 빠르긴 하지만 더 이상 늘어나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졸려? 졸리냐? 그 다음에 삼투.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렵다기보단 많이 헷갈립니다.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틀리는 경우가 생겨. 내가 보니까 애들이 이제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언젠 맞추고 언젠 틀립니다. 왜냐면 이게 개념이 완벽하게 안 돼 있으면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삼투. 삼투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세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포를 어떤 용액에 넣습니다. 세포 안에 어떤 농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똑같아. 그런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장액. 등장액에 세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계란으로 얘기하죠. 계란으로 얘기할게요. 계란을 실험을 할 때 계란을 식초에 담궈. 그럼 계란 밖에 날계란이 식초에 담그면 그 겉에 딱딱한 껍질이 녹아요. 물론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녹아. 그러면 우리 그 삶은 계란을 먹어봤잖아. 그쵸? 삶은 계란 먹으면 이제 막 있잖아. 우리 그 껍질 깔 때. 그 막만 남기고 다 녹습니다. 겉에 있는 딱딱한 게. 그럼 이제 계란의 농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계란 안이 뭐 예를 들면 뭐 5%야. 그러면 나도 5%의 뭐 소금물이든 뭐 어쨌든 5%의 용액에 넣는 겁니다. 알겠죠? 그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의 용액과 농도가 똑같은 용액을. 그러면 물이 왔다 갔다 할 건데 물은 나가는 양이 있고 들어오는 양이 있습니다. 나가는 양이 있고 들어오는 양이. 근데 이제 등장액 같은 경우는 이 양이 똑같아요. 이 양이 나가고 들어오는 이 양이 똑같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를 보면 세포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니? 그렇죠? 자, 근데 세포보다 농도가 조금 낮아. 그럼 얘는 저장액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싱거운 거야. 안에보다 더 밖에 쪽이 싱거워.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지? 그치?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나가는 양이 있고 들어오는 양이 있는 거야. 이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나가고 들어오고는 계속 있는 거야. 근데 바깥쪽이 아무래도 싱거워 물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는 양이 좀 더 많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있으면 들어오는 양이 좀 더 많은 거야. 그럼 세포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렇죠? 세포의 크기가. 자, 반대로 안에보다 바깥쪽이 좀 짠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농도가 큰 용액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나가는 양이 있고 들어오는 양이 있는 거야. 이건 무조건 있는 거야, 무조건. 근데 바깥쪽이 짜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물을 빼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안이 있고 바깥이 있으면 들어오는 양이 더 적은 거죠. 그렇죠? 바깥쪽으로 나간 거니까. 그럼 세포의 크기가 감소할 겁니다. 그쵸? 됐니? 어렵지 않아. 그쵸?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많이 헷갈립니다. 자, 근데 이제 세포의 종류에는 동물세포가 있고 식물세포가 있잖아. 그치? 근데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얘는 보통은 적혈구를 얘기를 할 거예요. 적혈구. 그리고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뭐 아무거나 뭐 양파 껍질이든 뭐든 뭐 씁니다. 알겠죠? 정인아 다 했다. 5분만. 자, 똑같아요. 크기인 건 똑같은 거예요. 표현을 좀 달리 하려고 하는 거야. 크기가 일정한 거 뭐 별게 없어요. 이건 별거 없어. 그러면 자, 적혈구가 원래 이렇게 동그란 건데 크기가 줄어들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겠죠. 그렇죠? 이 크기가 작아져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얘는 세포의 크기가 원래 이만했었는데 얘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포가 터집니다. 됐니? 세포의 크기가 커지다가 우리가 세포의 크기가 터지는 이거를 용혈이라고 할 거예요. 용혈. 알겠니?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이거를. 자, 그러면 식물세포도 마찬가지야. 커지긴 할 건데. 자, 근데 식물세포는 커질 건데 식물세포는 이렇게 세포벽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세포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는 세포가 아무리 커지려고 하더라도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세포가 아무리 커지려고 해도 이게 터지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자, 얘는 세포벽이 있어. 원래 세포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세포막이 세포벽에 붙어 있어요. 그럼 얘가 물이 많이 나가다 보면 세포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안에 있는 막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세포가 줄어들면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되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원형질 분리.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속도를 봤을 때
몇 쪽이죠? 160, 이거 안 나왔네. 이건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봤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그 167페이지 그냥 같이 한번 봐볼게요. 167페이지. 자, 167페이지에, 자, 모든 세포는 뭐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세포 소기관 중에 뭐는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중추다. 모든 세포는 세포막이겠죠. 그렇죠? 세포벽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식물세포는 아니니까. 그리고 세포 소기관 중 핵이겠죠. 핵. 그렇죠? 핵이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중추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에 핵은 유전정보 저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합성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알겠죠? 합성. 그리고 3번에 소포체는 뭐죠? 운반이라고 했죠. 그렇죠? 운반. 그리고 골지체는 저장 및 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1번. 뭐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한다. 에너지를 생성하는 게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 쉬잖아. 그치? 우리 너 왜 숨 쉬어? 살려고 쉬는 거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숨 쉬는 게 호흡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식물이 하는 게 광합성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호흡입니다. 호흡 알겠죠? 호흡을 하는 중추가 미토콘드리아잖아. 그치? 그래서 1번이 미토콘드리아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엽록체는 그 CO2와 H2O가 있는데 그 CO2와 H2O를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기물. 자, 엽록체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합성 같은 경우는 뭐냐?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따가 좀 자세히 쓰겠지만 광합성은 이거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여기 빛 에너지를 받으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광합성이야. 그렇죠? 뭐 자세히 이따 볼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결국은 이제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건데 포도당이 이거예요. 포도당이 C6H12O6. 그래서 일단 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탄소 있잖아. 그치? 이건 예외야. 유기물은 탄소를 갖고 있는 거 보통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유기물인데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있지만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걔네는 무기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엽록체는 무기물인 CO2와 H2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유기물 또는 포도당을 합성한다인데 유기물이라는 게 더 낫겠죠. 이 뉘앙스상. 됐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포막이겠죠? 3번은 세포막은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와 외부의 출입을 조절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은 액포죠. 그렇죠? 식물세포 내에서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4번 세포의 소기관 중에서 식물세포에서는 발견되지만 동물세포에서는 없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엽록체죠. 엽록체랑 그 다음에 뭐 세포벽이라고 해도 되고요. 액포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세포벽이 낫겠죠. 확실한 거니까. 그다음에 5번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물질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적 투과성. 자, 6번 다음 중 세포막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1번 세포막의 기능으로는 세포의 형태 유지 및 보호, 외부의 물질 출입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네. 3번 세포막은 체내에서 인지질 머리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아니죠?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서로 바깥쪽을 향한 형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7번에 뭐뭐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한다. 확산이죠. 확산. 물질의 이동은 확산. 그 다음에 뭐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이게 이젠 삼투겠죠. 삼투. 그리고 적혈구를 저장액에 넣어두면 적혈구의 부피가 커지다가 터지는 용혈이겠죠. 용혈. 됐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 문제 풀고 풀이하고, 오늘은 요 뒤에 것까지 할 거예요. 알겠죠? 시간이 아마 될 거라서. 잠깐 쉬었다 봅시다.